제2의 중동붐이라는 그 단어를 세 번째 이번에 듣는 거거든요. 제2의 중동붐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 제가 하나 예언드린 게 2023년 GDP가 엄청 잘 찍힐 겁니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실세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빈살만 왕세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보면 되게 엄청 막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예요. 뭐 몇 수백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170km짜리 선형 도시를 짓고 여기는 뭐 태양도 안 들어오는데 또 녹색 시티 이 안에서 어떤 화력 발전이라든지 내연기관도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발표하는데 사실 좀 이걸 보면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기자 출신이잖아요.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은 네옴시티를 통해서 네옴시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속셈이 따로 있다. 그 배경에는 석유 경제가 끝나가는데 지금 아랍 국가들 그리고 비아랍 국가들이 향후에 다가올 에너지 시장을 놓고 패권 다툼 그리고 중동과 아랍 지역의 경제 허브 전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서 GDP가 많이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꺼내든 카드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고 역으로 네옴시티를 정확하게 보려면 네옴시티만 보는 게 아니라 빈살만 왕세자의 행보,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카타르 같은 주변국들의 행보를 봐야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읽히는데 이런 배경과 네옴시티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과장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한 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중심 뭐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네옴시티 통해서 되게 과장된 수사들이 있어요. 뭐 처음에 500조 원부터 출발해서 지금 2000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이 하이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체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실체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 있는 한국 분들 제가 리서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대면으로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저거 못 짓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오히려 현지 가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미 짓는 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이프나 거짓이 있냐고 그러냐면 또 건축하시는 분들, 건설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원한 대로는 못 갈 거다. 소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크게 질러놓고 실제로 실속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면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나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인터뷰 통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미디어에서 네옴시티 단어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또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또 많이들 놓치고 있는 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의 뭐 뜻부터 취지부터 뭐 한번 쭉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는 이제 그리스어 단어 네오 새롭다는 단어에 그 뒤에 M을 붙인 단어고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신도시 프로젝트는 사우디가 과거에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킹 압둘라 경제시티라는 것도 있고요. 지난 국왕 때 진행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외곽에 뭘 하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 45km 지점에다가 끼디아라는 또 시티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끼디아 시티는 제가 다음 달에 아마 들어가서 볼 것 같은데 정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웅달님은 뭐가 떠오르세요? 석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 떠오르세요? 뭐 부자나라 사막 뭐 이런 사막 거. 그렇죠.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우리 이미지 막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 가서 실제로 사우디아라 사람들이 가면은 정말 괴로워하는 게 우리 나이 때 사람들 2030 세대가 할 게 없습니다. 이슬람이라 그런가요? 이슬람 국가들도 뭐 세속주의적인 국가도 있고 되게 원리주의적인 국가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리주의에 많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와하비즘이라는 종교 운동으로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경건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 상업용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해수욕도 쉽지 않은 나라고 대중 공연이 허용된 지가 아직 5년이 안 된 나라예요. 바로 이런 것들 다 허용한 게 빈살만 왕세자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빈살만 왕세자 그러다 보니까 한 10대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근데 아직도 놀 게 없고 심심하니까 자꾸 아랍에미레이트 넘어가고 바레인 넘어가고 그래서 아랍 주말은 금토거든요. 우리 토일이 아니에요. 금토에 저기를 가면은 아랍에미레이트나 바레인 가면은 사우디 분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 심심해서 옆에 나라에서 그냥 차 타고 넘어오고 비행기 타고 넘어온 거예요.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은 좀 문화가 그래도 개방적인 건가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방도를 얘기하는 게 반드시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첫 번째 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여자가 히잡을 써야 되냐 안 써도 되냐.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국가죠. 그리고 음.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실은 거의 존재하는 모든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리버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 지금 관광대국 만들고 싶어서 한국 와서도 카카오티 막 이런 것들 배차 시스템 보고 이거 관광 자기네 솔루션에 접목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하고 갔는데 총적 국부가 줄줄 세고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게 뭐냐면 수도인 리야드 외곽에다 끼디아 시티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도시가 하나의 테마파크예요. 여기 보면은 어트랙션 그러니까 놀이기구도 들어가고 공연장 들어가고 전시장 들어가고 사실 이런 도시들을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젠다라기보다는 이벤트성도 강하고 그다음에 인구 분산 목적이라 특정한 하나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 밖에 벗어나서 하면 네옴시티는 뭐냐면 아예 작은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끝난 혹은 탈석유를 완성한 하나의 작은 경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네옴시티의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나 뭐 기후변화 이런 거 통해서 미국도 또 거기서도 셰일가스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겸사겸사가 아니군요. 그냥 막대한 그런 사명감을 띠고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요게 그래서 네옴시티 보시면은 아까 아랍권 지도자들은 항상 얘기할 때 좀 이데올로기가 강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또 요런 나라도 혹시 이데올로기 강한 나라면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중국? 뭐 중국, 북한 이런 데들은 보면은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말은 되게 세게 해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막 욕도 섞어서 하고 근데 내용을 보면 콘텐츠를 보면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실제로 액션을 하는 걸 보면 이들의 속내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데올로기가 센 나라들은 말을 잘못하면 국가 체제에 동요가 오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면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우디가 지향하는 털석유 경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8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부펀드 PIF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라는 건데 이 국부펀드가 투자한 기업들 투자한 섹터들을 보면 사우디가 어떤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 네옴시티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거 궁금한데 그 전에 그러면 이거 추진하는 거를 미국이 싫어하나요?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거는 미국이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리긴 너무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전까지 제가 왜 얼마 전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동영상을 찍는 시점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외교 관계가 다 지금 다시 복잡해졌어요. 얼마 전까지 탈미 외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탈미 실용주의 외교. 그래서 이게 잘 뜯어보셔야 되는 게 반미가 아니고 탈미.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건국 이래로 특이하게 친형 친미 기조를 100년 가까이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틀고 있는 게 빈살만 왕세자고요. 그래서 이런 다만 그 네옴시티는 그렇다고 반미적이냐 탈미적이냐라고 하기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미국 관련된 회사에 투자도 많이 해놨고 어떻게 보면 실리 챙겨나가는 실리 외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네옴시티랑은 직접적으로 뭐 친미 반미 이슈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탈석유에 대한 욕심, 의욕은 사실은 이 빈살만 왕세자가 처음이 아닙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석유가 없으면 이제 먹거리가 끊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아랍 국가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들이 석유만 가지고 먹고 사는 데니까 석유 떨어지면 뭐 가난뱅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게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아랍 도시 중에 하나가 두바이잖아요. 네. 두바이는 또 두바이산 기름이 석유가 이 전 세계 기름값을 지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바이가 산유국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니냐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실이 뭐냐면 두바이 옆에 붙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산유국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두바이는 GDP를 열어보면 물론 아예 석유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GDP의 10%만이 석유 및 관련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몇 퍼센트냐고 보면은 충격적인 게 40%가 넘어가요. 그리고 국고 재정의 60%가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가 하나 예언드린 게 2023년 GDP가 엄청 잘 찍힐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때 80에서 90불을 위로 깨게 되면은 GDP가 흑자고 흑자 성장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반대로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음전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GDP 보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 게 석유 유가를 보면 대부분 예상이 되는 되게 정직한 나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석유 중독증이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되게 전설적인 오일 장관, 석유부 장관이 계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나 국가에서 석유가 중요 산업이냐면 석유부 장관이라는 실세 장관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네. 이 석유부 장관 중에 26년 정도 석유부 장관을 역임하신 자키 야만이라는 전설적인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 세계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그분이 오일 주도했구나. 쇼크에 불을 당긴 분으로 되게 지목 많이 받는데 자키 야만이 장관이 사우디 입장에서 애국자예요. 왜? 그러겠네요. 원래는 석유 가격 컨트롤을 대부분 영미권에 있는 석유 기업들 7곳 세븐 시스터즈라는 석유 기업들이 들었다 놨다 했는데 오펙이라는 걸로 이 석유 가격 조절권을 많이 이양한 분이 자키 야마니 장관이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분만큼 석유를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2000년에 무슨 말을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2000년에 2000년. 네 벌써 한 23년 된 얘기죠. 옛날 얘기네요. 네. 이 자키 야마니 장관이 석기 시대가 도리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석유의 미래도 영원할까라는 말을 딱 던지셨어요. 그리고 이야. 이분이 21년인가 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이구, 좀 상징적인 분인데 그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경제 우리가 대한에너지 개발해야 된다. 석유 없이 먹고 사는 거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게 과제였는데 이거 실제로 일어난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바이 정도가 이거 실제로 거의 해소를 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더 늦을 순 없다. 테슬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빈살마 왕세자가 던진 승부수가 네옴시티를 포함한 그 네옴시티 플러스 비전 2030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사우디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그 몇몇 소수자의 분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막 기후 변화나 이런 가치들 별로 이렇게 높게 평가 안 하시고 내연기관이나 뭐 화학 발전소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고 뭐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 국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이런 움직임을 그게 걸려 있는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왜냐면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사우디에서 예를 들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뿐이지 빵이 될 수는 없는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밀고 있는 국영기업 우리의 삼성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입니다.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는 시가총액이 뭐 조금 지금 떨어졌을 것 같은데 3천조 원이라 이게 매년 애플이랑 경쟁을 하는 애플이랑 경쟁을 하는 정도로 큰 기업이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물론 지금 애플한테 많이 밀리긴 한데 압도적으로 전 세계 2위 기업이에요. 근데 아람코가 2018년 19년 사이에 IPO를 합니다. 네. 그래서 IPO를 해서 지분의 1.5%를 팔았는데 그게 한 30에서 40조 원 정도 돼요. 이 30에서 40조 원으로 뭐 하고 있나 보면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자회사들 지금 팔겠다, 자회사들 민영화하겠다, 지분 부분 매각하고 IPO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계속하면서 친환경 기업들, 그 다음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동을 보셔야지 말을 보시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들 행동을 보면 해마다 이런 대체 에너지, 배터리 이런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빈살마 왕세자를 위시한 지금 사우디 리더십들의 탈석유 경제에 대한 대비는 되게 확고하다.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것도 네옴시티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빈살만 왕세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궁금하거든요. 빈살마 왕세자가 30대 이제 후반 거의 40이 될 분인데 85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 젊네요. 다만 이게 진짜 나이가 맞을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왜냐 아랍권 지도자들은 진짜 유명한 분들도 가끔 나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85년생이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왕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금수저. 그다음에 네, 뭐 이분은 뭐 모든 능력을 부모님한테 능력이라고 하면 자본이겠죠. 물려받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빈살마 왕세자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게 자수성가형 왕세자입니다. 우선 두 가지가 있었던 게 이 전흥인 국왕이 압둘라 국왕이세요. 압둘라 국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리를 두고 왕자들이 조금 고민이 좀 있었어요. 누가 다음 왕을 하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앞으로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형제 세습을 해왔거든요. 근데
압둘라 국왕이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지금 국왕이 된 살만 왕자였어요. 근데 살만 왕자 같은 경우에 고민이 이미 그때도 나이가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좀 리야드 주지사를 오래 하신 분인데 우리를 치면 서울 플러스 경기도지사를 오래 하신 분인데 뭐 주지사 하시면서 항상 나온 얘기가 살만 국왕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너무 청빈하고 종교적이다 이런 얘기도 좀 주변에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국왕이 청빈하고 종교적인 부분이 안 치면 국가가 잘 돌아갈까라는 고민들도 좀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왕자들도 좀 욕심 있는 왕자들도 내가 못할 게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당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살만 국왕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자기 아버지의 보좌관이었던 거죠. 리야드 시절부터 국정을 보좌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아버지한 살만이 성공적으로 왕위에 즉위할 수 있도록 그 백그라운드 플랜을 다 짜서 자기 아버지 왕위에 올리고 그다음에도 첫 번째 원래 그렇게 즉위한 다음에도 살만 국왕이 왕이 되신 후에도 빈살만 왕세자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고 빈살만 왕세자 살만 국왕께서 왕세자를 지목을 하는데 빈살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권력 투쟁 과정을 다 자신이 이겨내고 최후의 승자가 된 게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수성가형 그리고 아버지인 현재 살만 국왕을 왕으로 만든 인물 욕심도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한 인물이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자기 형제들도 생명도 그렇죠. 2017년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츠 칼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왕세자가 되고 동시에 자신의 반대파를 다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사실은 그날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외신을 보고 있는데 2017년 11월 며칠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달 전에 사우디에서 뭐 했냐면은 미래투자 포럼이라는 걸 했었어요. FII였던 것 같은데 무슨 투자 포럼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거죠. 빈살만 왕세자 나와서 자기가 직접 PT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자기가 어떻게 이제 왕세자가 됐으니까 사우디 이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사우디 이런 부분 투자하세요. 유망합니다라고 전 세계 리더들 기업들 모아놓고 PT 띄워놓고 IR 한 다음에 갑자기 11월에 전부 충격 먹은 게 사우디 유명한 왕자들이 다 리츠 칼튼에 끌려가더니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막 그런 거예요. 뭐 빈살만 왕세자한테 충성맹세하고 풀려나신 분들도 있고 소문에 따르면 거기 가서 고문당했다는 이야기도 왕자들이 그다음에 뭐 몇몇 왕자들은 행방불명되고 그리고 그 국고는 다 빈살만 왕세자 개인 사재 혹은 사우디 국고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국부펀드 등으로 이게 다 회수됐더라. 이런 일련의 권력 수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스터 에브리띵 사우디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빈살만 왕세자가 탄생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네요.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폐쇄적인 국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공연도 한데 그다음에 뭐 스포츠 경기도 함부로 못 봐. 여자들 그 옷 입는 복장 규제도 있어.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예가 있었냐면 종교 경찰이 있어요. 종교 경찰이 뭐냐면 우리 일반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철도 경찰이라고 철도에 경찰 역할하면서 돌아다니시는 유니폼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종교 경찰은 뭐냐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단속하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그런 계도하는 게 아니라 수사권, 체포권, 구금권이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단속 대상에 외국인도 들어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항상 사우디 갔다 와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종교 경찰들 때문인데 종교 경찰 사실상 지금 거의 조직 엄청 줄여놔서 사실상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공연 허락하고 상업적 영화관 허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빈살만 왕세자 너무 좋죠. 그렇구나. 와, 그랬던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네옴시티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천조 원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러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천조 원 가치 이야기도 많이 그러니까 투자된 자금이 2천조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추정치도 있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를 그리고 있다.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한 4-5개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원한대로 다 가려면은 뭐 최소한 500조 원, 최대 2천조 원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 700조 원은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앞질러 나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 어떤 계획들 보면은 건축공학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 많이 주세요. 대부분 네옴시티로 알고 있는 게 더 라인이라고 이 인구들이 몰려 사는
170km짜리 선형 도시를 짓는 건데 이거는 건축공학적으로 지금 무리가 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건설 전공하시는 분들, 현지 가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원안 많이 수정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시고, 그런데 도시로서의 네옴시티는 어떻게든 사우디가 완성시키려고 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네옴시티 안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0km짜리 선형 도시 더 라인 말고도 옆에 대표적으로 옥사곤이라는 R&D 및 산업단지도 있고요. 트로제나라고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예정된 관광 도시도 있고, 그 외곽에 신달라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그 호화 휴양 도시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유기체 같이 꾸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우디가 본인들의 능력을 증명해야겠죠. 다만 그 어느 정도 규모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좀 현실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이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탈석유 도시, 그다음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제대로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을 연다고 하는 동계 거예요.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을 거기서 연다고 하는 거예요. 2029년에. 야, 그리고 2034년에는 리야드 하계 아시안 게임도 잡혀 있고요. 야,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이 네옴시티를 통해서 뭐 전 세계나 아니면은 또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 그때 네옴시티 막 그 테마가 떠오르면서 막 주가들도 주식들도 막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었잖아요. 영향이 많이 미칠까요?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수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 기업들 순위를 매겨보니까 국적별로 보니까 1위는 당연히 사우디 기업들이 제일 많이 수주를 했고요. 사우디는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2등, 3등을 놓고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사우디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리야드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사상 최초로 리야드에 지하철이 생깁니다. 야, 그래서 이게 6개 노선 80여 개 역인데 요 노선 건축 상당 부분이 제가 알기로 삼성물산이 들어가서 지원했고요. 와, 그래요. 그거 말고도 네옴시티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터프하기 들어갔고 수주도 많이 한 상황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사실은 공사를 수주했다고 반드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동에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리스크로 터지는 게 기성고 이슈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특히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한대로 못 가고 이게 중간에 한번 틀어지거나 계획을 바꾸는데, 그럼 자 우리가 40%를 지었는데 이 40%의 대금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중동 국가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비근한 예로 이라크 비스미아라는 신도시 짓는데 뭐 사우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지금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 현지 정부랑 하나건설이 트러블이 있었고, 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하마라인이라고 초고속 철도 짓는 걸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수주를 했어요. 컨소시엄으로. 근데 이거 짓는 과정에 중국 기업들이랑 기성고 인정 때문에 사우디 정부랑 트러블이 제법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고 인정 이슈, 설계 변경 이슈를 잘 해소한다면 분명히 기회지만, 사실 이 뉴스는 아랍 관련돼서 항상 만성적으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단순히 수주했다라기보다는 이 수주를 통해서 얼마나 실적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리포트로 이게 나오니까요. 증권사라든지 다트 공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면 실체가 보이실 겁니다. 그 제2의 중동 붐이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 제2의 중동붐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가 되죠. 이 네. 중동 관련해서 제가 스터디해온 지가 뭐 학부 때 제가 중동 관련된 동아리 학회하면서부터 계속 한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제2의 중동붐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그 단어를 3번째 이번에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중동붐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1의 중동붐 70년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사정이 좋았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치 그 골디락스라고 하죠. 모든 조건 다 맞았던 게, 한국이랑 사우디가 둘 다 친미 국가고, 두 번째로 한국 노동력이 비용은 싸지만 우수했고, 세 번째로 한국 건설사들 되게 공격적으로 수주하고 적자까지 보면서, 네 번째로 외교적으로 한국 사우디가 약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1세계 동맹, 뭐 자본주의 동맹 같은 게 맺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 상호 간의 이해도 있었고, 사우디도 그 당시에 그 오일값 많이 올라가면서 공세적으로 돈을 풀 수 있었다. 이것 중에 몇 가지가 지금 이랑 부합해주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 되게 의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다. 사우디만 보지 말고 아라비아 반도를 보셔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묶어서 GCC라고 하거든요. 이 GCC가 그러니까 중동이란 개념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도 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터키를 넣는 분들도 있고 이란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뭐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인구 몇백만짜리 국가도 있고 인구 1억 넘는 이집트 같은 국가도 있고 한데 GCC는 이해관계가 대체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도에 근접해 있고 석유 부국들이 대부분이고 자국민 비중 대비로 외국인 비중이 높고 이런 나라들 되면 석유 부전형 경제들이 많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비슷한데 GCC 국가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탈석유 경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가 탈석유 경제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경제개발 계획이 비전 2030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비슷한 걸 똑같은 이름으로 카타르가 비전 2030이라는 걸 또 내놨어요. 그리고 두바이는 도시개발 플랜 2040이라는 걸 내놨고 그거랑 별개로 D33, D33 프로젝트라는 걸 또 투자 계획을 내놨고 그 옆에 아부다비는 지금 마스다르 시티라는 네옴시티랑 상당히 컨셉은 유사하지만 정말 작은 네옴시티 대비로는 마스다르 시티라는 걸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주머니를 열면서 탈석유 경제 관련된 것에 투자하고 있고 이게 한국 기업들 특히 친환경 아니면 수소, 암모니아 이런 거 관련된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 투자 기회가 늘어난다는 걸 그걸 우리 기업이 잡을 수 있는지 잡는다고 수익성으로 돌아올지는 한번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회는 있으나 제1의 중동붐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다가 제 결론입니다. 또 그 초창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근데 또 그럴 때 좀 정말 좀 유심히 봐서 정말 구체적인 기회를 포착한다고 하면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건설 외에도 사실은 재밌는 업종 많은 게 에너지 업종 보셔야 되고요. 네. 담수화 쪽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통계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인당 쓰는 양이 3배에서 4배 정도 씁니다. 그래서 왜 중동에서 물을 저렇게 많이 쓰지라고 고민하시는데 역으로 우리는 자연 강수가 해결해 주는 거를 여기는 또 바닷물이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다 보니까 삼면도 아니네. 밑에 뭐 예멘 있고 그러니까 이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연 강수가 해결할 거 물 뽑아서 쓰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수화 수요가 되게 많은데 담수화가 가면 담수화 기술 그다음에 담수화를 위한 파이프라인 사우디아라 파이프라인이 지금 70년대 예전에 첫 번째 오일 쇼크 두 번째 오일 쇼크 돈 많이 벌었을 때 깔아놓은 인프라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노후화되면서 교체 인프라도 있고 더 나아가서 빈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네옴시티 계획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형 태양광으로만 돌아가는 담수화 시설을 하겠다.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는 게 주류적 태양광 분야 전문가들 시선이긴 한데 좀 사이즈 줄여서 이런 거 짓는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재밌을 거다. 그리고 모빌리티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모빌리티는 네옴시티 자체에도 지금 그런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친환경 도시하고 내연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럼 전기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이퍼루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기에 어떤 거 우리 막 보는 드론 택시들 UAM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네옴시티 자회사 중에 네옴시가 투자 많이 하는 게 UAM 드론 택시들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엑스포 준비하고 있는데 2030년 엑스포 수주하게 되면은 리야드에 대중교통 필요하게 되니까 대중교통 지어야 되는데 대중교통 지어본 나라가 몇 개가 없다. 성공적으로 가동하는 이런 거 우리가 수출할 잠재적인 후보고 실제로 삼성물산이 가서 여기 지하철 까는데 많이 도움 주기도 했고 또 하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원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좋은 게 아랍에미레이트랑 아랍에미레이트 이미 바라카 원전 수주에서 계속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가 국경이 붙어 있고 두 나라가 정서적으로 가깝거든요. 같은 왕정 국가 그다음에 순위파 국가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성공 사례가 된다면 이 원전 사례도 수주할 수 있다. 개별 산업군으로 꼼꼼히 뜯어보시면 기회는 있습니다.